안녕하세요. 한국을 소개하는 실언입니다. 이 카테고리를 더빙하는 건 처음이네요. 작년에 이어서 이번에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K-팝 페어에 다녀왔습니다. 합정역 5번 출구에 가서 셔틀버스를 타기로 했는데 작년에 버스를 탔던 곳에 펜스가 생겨서 막혀 있더라고요. 다행히 화면상으로 좀 더 왼쪽 부근에서 차를 세워주셔서 무리 없이 탈 수 있었습니다. 창동에서 출발하는 셔틀버스를 타려고 했던 제 친구는 만석이라서 못 타고 지하철을 타고 왔거든요. 역시나 당산에서 출발해서 합정을 거쳐서 가는 이 버스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한산한 모습이었습니다. 작년엔 저도 뚱이를 데리고 참 다녀오느라 다시는 뚱이 데리고 폐페어에 가지 않으리라 다짐에 다짐을 하고 돌아왔었죠. 여러분 1년에 2번 K-팝 페어가 열리는 거 알고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에는 강남에서 열리고 하반기에는 일산에서 열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내년엔 또 다른 것 같더라고요. 내년에는 부산에서도 열린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금세 킨텍스에 도착했습니다. 친구는 갑작스럽게 지하철을 타고 오느라 약속 시간보다 조금 늦게 됐거든요. 그래서 친구 오기 전에 전시장 부근을 좀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아직은 오픈 전이라 건물 안이 한산하네요. 일단은 사전 결제한 티켓을 받으러 가야겠죠? 사전 등록 후 문자로 받은 바코드를 기계에 대면 이렇게 손목뒤를 주시더라고요. 전시장 입구 바로 앞에는 이렇게 박람회에 대한 설명과 부스 안내도, 참가 업체 명단 같은 것들이 적혀 있네요. 현장에서는 현금만 결제가 가능한 곳도 있고 해서 입장 전에 현금을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작년에 비해서 현금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어요. 카드로 웬만한 건 다 살 수 있더라고요. 아침에 급하게 오느라 뭘 못 먹었거든요. 편의점에 들러서 마실 거리를 좀 샀습니다. 그리고 입장이 시작됐나 싶어서 입구로 가봤는데 아직 오픈 시간 전이었는데도 이미 입장이 시작됐더라고요. 저는 친구가 오려면 아직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이따 점심 먹을 때 밥 먹을 만한 곳이 있는지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가 보면 먼저 편의점 CU가 보이고요. 그 옆으로 투썸 플레이스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 롯데리아에서 점심을 먹었었죠. 작년에 없었던 피자 뷔페가 생겼네요. 나라면이라는 분식집도 있고요. 뚜레쥬르, 부대찌개 가게도 있네요. 개성공단에서 만든 제품을 파는 가게도 한켠에 있네요. 우동집도 있고요. 명동 칼국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시면 조금 전에 셔틀버스에서 내렸던 곳이 나오거든요. 비나 눈이 많이 오는 날은 이쪽 출입구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전시장 입구로 가려고 보니까 사람들이 꽤 많이 늘어났죠. 설마 이게 티켓 줄인가 했는데 맞네요. 그새 사람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마침 도착한 친구와 만나 친구 티켓 교환한 다음에 바로 입장했습니다. 입구에는 이렇게 큰 비닐봉지와 팜플렛이 있는데요. 직접 챙겨오신 가벼운 손가방이 없으시다면 이 봉지 꼭 챙겨가세요. 이제부터 여기저기서 샘플 제품을 쓸어 모아야 하기 때문이죠. 아니나 다를까 들어가자마자 샘플을 받았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접이식 카트를 2만 원에 팔고 있어요. 짐을 넣어도 되고 강아지를 넣고 다녀도 되고. 큰 사료업체에서는 시간대별로 상담 및 샘플 증정 이벤트를 하는데 자잘자잘한 샘플 받느라 여기저기 다니는 것보다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받는 게 나은 것 같기도 해요. 친구가 웰리스에 먼저 가자고 해서 줄을 서려고 했는데 근데 이미 줄이 한참 기네요. 사실 저희 앞에서 거의 줄이 마감될 뻔했는데 1시간 후에 다음 타임 시작된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다음 타임에 와도 줄을 서야 할 것 같아서 그냥 맨 마지막에 줄 서서 샘플 받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줄이 금방 줄더라고요. 많은 업체가 그렇듯 여기도 SNS 팔로우하면 이것저것 샘플을 챙겨주시더라고요.
강아지 이름, 연령, 종류, 특이사항 등을 말씀드리고 상담을 간단하게 받았는데요. 뚱이는 항상 아토피랑 눈물 때문에 고민이거든요. 펫페어 가실 땐 상담 받을 때 꼭 물어보고 싶은 거 생각해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상담도 받고 제품 추천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제 한 바퀴 둘러볼까요? 우선 펫페어에 가면 정말 다양한 애완동물 관련 제품을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애완동물이라기보다는 강아지, 고양이로 한정되긴 하네요. 저는 뚱이 물건을 G마켓, 쿠팡, 10x10에서 주로 구입하거든요. 인터넷으로는 찾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제가 잘 모르는 다양한 업체가 한자리에 모여 있어서 정말 다양한 제품을 직접 구경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유모차나 캐리어는 특히 더 그렇죠. 마침 제가 얼마 전에 구입한 캐리어가 전시되어 있네요. 저는 할인받아서 샀는데도 펫페어 현장 구매 금액이 한 3만 원 정도는 더 저렴하더라고요. 특별 할인가로 저렴하게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것도 펫페어의 또 다른 특징이겠죠. 그리고 캐리어 같은 건 직접 보고 구입하고 싶잖아요. 저는 다행히 너무 마음에 들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펫페어 같은 곳에 방문해서 여러 제품을 직접 보고 비교해 가면서 구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멍멍이들이 진짜 많죠. 직접 강아지나 고양이를 데리고 오신 분들도 정말 많았어요. 이렇게 큰 강아지도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전시장 한쪽에는 음식을 판매하는 곳이 있는데요. 나중에 식사 시간쯤 돼서 가보니까 역시나 사람이 한가득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좀 전에 둘러봤던 전시장 밖의 매장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다니다 보면 전시장이 워낙 넓어서 어디를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한 2번 정도는 돌았는데도 못 보고 온 매장이 있었어요. 아까 밖에서 보셨던 것처럼 배치도 잘 보시고 전략적으로 구경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보다 보면 또 그렇게 안 돼요. 이번에 갔을 땐 강아지랑 커플로 입을 수 있는 옷들이 꽤 눈에 띄더라고요. 이렇게 하네스에 다는 이름표 같은 것도 있고요. 샤워 가운도 커플이네요. 데리고 온 강아지가 배변을 했을 땐 꼭 치워주셔야 합니다. 전시장 들어오기 전에 밖에서 어느 정도 볼일을 해결하고 들어오는 게 좋겠죠? 역시 다른 매장보다 온 매장에 눈길이 가더라고요. 하네스도 종류가 정말 많았어요. 이렇게 직접 채워보고 살 수 있어서 좋겠죠? 강아지의 신체 사이즈에 맞는 제품을 직접 확인한 후에 살 수 있어서 강아지를 데리고 가면 좋은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좀 덩치가 큰 녀석이나 너무 활발한 녀석들, 저희 뚱이 같은 녀석들은 내내 구경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지 강아지를 유모차에 태워서 오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저희 뚱이는 유모차는 아니고 캐리어긴 한데 그 안에서 계속 있으려고 할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많은 제품들이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펫페어에서의 재미 중 하나는 샘플 받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NS를 팔로우하거나 사진을 게시하면 샘플을 주는 이벤트를 하는 곳이 많아서 곳곳에 이렇게 서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계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여기서는 사진 촬영을 해주는 것 같네요. 이번에 가서 또 새삼 느낀 거지만 건강을 생각하는 사료나 간식을 굉장히 많이 팔고 있더라고요. 돈이 많으면 진짜 수제 간식만 사주고 싶네요. 그리고 이렇게 강아지 용품 중에 산악 브랜드에서 나올 법한 이런 제품들 파는 것도 많았어요. 뚱이가 체격이 크고 힘도 세다 보니까 저는 아무래도 귀엽고 예쁜 하네스보다는 튼튼한 거 찾게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가격이 만만치 않아서 언젠가 큰맘 먹고 한번 생일 선물로라도 사줘야겠어요. 펫파라다이스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판매 목적이 아니라 전시 목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일본 가시거든 펫파라다이스에 한번 꼭 들러보세요. 뚱이가 벌꿀 모양 우비가 있는데 그것도 오다이바에 있는 펫파라다이스에서 구입했던 거거든요.
보고 또 봐도 정말 제품 종류도 회사도 다양합니다. 아페토에는 캐릭터 콜라보 제품도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런 제품은 제가 선뜻 손이 안 가더라고요. 가격대도 만만치 않은데 정작 뚱이가 거들떠도 안 볼까봐. 근데 너무 귀엽긴 하네요. 제가 만약에 고양이를 키우게 된다면 이거 진짜 해주고 싶어요. 보기만 해도 왠지 기분이 좋아지지 않아요? 친구가 찾던 스니프에 왔습니다. 여기가 인터넷 면세점에 입점해 있더라고요. 친구는 이미 인터넷 면세점을 통해서 옷을 구입한 상태였지만 여기에 와서 또 제품을 구입하더라고요. 이 패딩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나중에 봐서 이 패딩은 하나 사고 싶더라고요. 근데 스니프가 사이즈가 좀 애매해요. X라지랑 2X라지 차이가 너무 크게 나더라고요. 직접 매장 방문해서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칫솔 인터넷에서만 봤는데 직접 만져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굉장히 보들보들한 미세모였어요. 이것도 나중에 따로 사보려고요. 사람이 참 많죠? 시런이도 한번 팔로우하고 샘플을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내추럴 밸런스 매장에서 상담을 받기로 했는데요. 작년에 여기서 상담받고 샘플을 한가득 받아왔거든요. 이런 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국내 사료는 워낙 말이 많잖아요. 제가 뚱이한테 큰 건 못 해줘도 그래도 사료는 어느 정도 좀 괜찮은 걸 사줘야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아주 비싸고 좋은 건 또 못 사주지만요. 친구가 사길래 간식도 좀 따라 사봤습니다. 그리고 줄임배를 채우러 왔는데요. 이런 전시장 구경하다 보면 사람도 많고 정신없고 볼 건 또 많고 해서 허기가 지는 줄 모르고 구경하게 되잖아요. 나머지 구경하려면 밥은 꼭 챙겨 먹어야겠죠. 식사 후에 다시 전시장 입장에서 마저 구경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 시야가. 이거 너무 괜찮더라고요. 아직 받아보진 않았는데 강아지 동반 가능한 호텔, 카페, 음식점 같은 곳에 위치를 찾아주는 어플이래요.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뭔진 모르겠지만 털실도 파시더라고요. K-페페어 영상 1편은 여기까지입니다. 노트북으로 영상을 편집하는 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15분이 넘어가면 저장도 잘 안 되고 애가 너무 버거워해요. 2편 영상은 되도록 빨리 편집해서 마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아온 샘플들도 2편 영상 끝에 함께 담을 예정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